2023년 11월 30일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 출시가 미뤄지다가 드디어 첫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 2023년 10월 기준으로 사이버 트럭의 글로벌 사전 계약 대수만 190만 대에 달했으니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특이한 외관부터 큰 주목을 끌었던 사이버 트럭의 기술적 특징과 개발 중 벌어졌던 이슈를 살펴보고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사업적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처음 발표된 사이버 트럭은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 차별화된 외형 덕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양산 시점이 연기되면서 사이버 트럭을 향한 수년간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했죠. 또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의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의 무덤을 파고 있대 라는 갑작스러운 부정적인 발언으로 다소 의도적으로 기대를 누그러뜨리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이 독특한 외형을 구현하는데 여러 기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됐는데요. 평면 패널과 넓은 윈드실드, 직선적으로 날카로운 디자인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들어가는 소재로 만들었기에 특히 기술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디자인 측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역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론이 사내 직원들에게 사이버 트럭의 모서리 대부분이 직선인 밝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약간의 흠결이나 변화에도 눈에 띈다 라는 지적과 함께 사이버 트럭의 모든 부품은 10미크론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제작하라 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죠. 10미크론 미만이면 0.01mm 미만의 오차 범위, 거의 육안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벽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 기존의 테슬라 차량의 단차를 생각해보았을 때 더욱더 완벽한 차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정 측면에서 스탬핑 등의 제작 공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이는 대량 생산에 불리한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테슬라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이슈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새로운 제조 기술과 생산 라인을 위한 비용적인 압박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겠죠. 이전까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차량을 제작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많은 상황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부식에 강하고 도장 공정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충격 흡수력이 약하고 복원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점도 주목되죠. 어쨌든 현 상황을 보면 사이버 트럭이 생산 측면에서 차질 문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생산량과 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경쟁력을 빠르게 이룰 수 있어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통한 효율화를 갖추는 것이 테슬라에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유출되었던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통해 테스트용인 알파 프로토타입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핸들링 부분에 기술적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프로토타입 사이버 트럭을 클로즈업한 여러 장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단차에 따른 품질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죠. 아무래도 직선적인 디자인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다 보니 조금의 오차가 나도 이렇게 해당 사진처럼 단차가 깔끔하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단차에 대한 품질 이슈는 곧 차체를 완전히 밀폐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음 및 진동 문제, NVH나 누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사이버 트럭에서도 그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업계의 중론 중 하나는 오프로드 환경에는 다소 불리하다는 의견인데요. 사이버 트럭의 긴 휠베이스와 차체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높은 지상고를 확보하더라도 휠베이스가 길면 울퉁불퉁한 오프로드에서는 배터리백 하부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오프로드 성능을 확보하고자 에어 서스펜션을 FSD와 연결해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을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 출시 일주일 전 이런 단차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앞두고 샌디에고, 산호세 등 주요 지역의 사이버 트럭을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던 양산 후보 RC 차량이 아닌 최종 버전 제작 차량이라고 하는 이 전시 차량을 보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모두 조립 품질이 완벽하고 단차가 전혀 없다고 하죠. 반면 테슬라가 2023년 3월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예고했듯 사이버 트럭부터 기존 12V 전압에서 48V 기반 아키텍처로 도입한다는 사실은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48V 아키텍처의 경우 구조적으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차량을 경량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는 동일 전력을 전달할 때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류 손실이 감소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류량이 감소되면 높은 전류량을 버틸 만큼의 두꺼운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통해 배선을 단순화하여 전선 중량을 줄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부품 간 전기 신호와 전류를 전달하는 전선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좀 더 가늘고 가볍게 만들어 그 복잡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테슬라가 모델 S의 경우 약 3km의 길이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탑재했지만 이후 개발을 거쳐 모델 Y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100m까지 줄여 적용하겠다고 계획하기도 했죠. 과연 이 계획이 사이버트럭에 실제 적용됐을지 기대되는 지점이고요. 그 외에도 사이버트럭은 아직 구체적인 스펙과 가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사이버트럭의 실제 스펙으로 예상되는 이미지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핵심적인 사항만 보면 앞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4개의 도어와 6피트 이상의 베드를 갖춘 최초의 19피트 미만의 트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견인력의 경우에도 14,000파운드, 약 6,350kg을 예고했고요. 하지만 최종 사양이 적힌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대체로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스펙이 확인됩니다. 우선 베드 랭스는 72.8인치로 약 6피트 이상의 크기로 약손된 바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의 전체 길이는 18.6피트로 일론이 제시했던 19피트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기대보다 작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일반 중형 트럭보다는 큰 수준이고요. 또한 중요 옵션인 견인 등급은 6,350kg이 아닌 4,990kg으로 훨씬 낮아진 수준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사실상 다른 경쟁사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거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수준과는 전반적으로 저하된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반응이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비중 있는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2023년 3분기 테슬라의 어닝 쇼크는 전기차 가격 인하 전략이 이유로 보이는데 전쟁 여파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죠.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현 상황에 생산성과 이익을 모두를 챙길 수는 없겠죠. 이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저가 전기차가 아닌 고가의 신제품으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사이버트럭이 향후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사이버트럭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픽업트럭 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미에서 상당히 마진이 높은 시장입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디트로이트 빅3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가 픽업트럭 시장을 장악해왔죠. 그래서 테슬라는 기존의 픽업트럭 시장의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과 전혀 다른 픽업트럭이 필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픽업트럭에서 원하는 실용성은 물론 여기에 혁신적인 폼팩터 디자인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이었겠죠. 결과적으로 사이버트럭을 통한 라인업 다양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루는 것이 테슬라의 큰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개선책이자 새로운 픽업트럭 시장 개척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는 사이버트럭의 향후 광고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사이버트럭을 연간 20만 대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느냐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텍사스 공장을 통해 생산 가능한 사이버트럭은 연간 12만 5천 대라고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는 향후 2025년까지 사이버트럭 생산을 연간 25만 대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비친 상황이고요. 물론 머스크가 내건 약속이 워낙 지켜지지 않으니까 또 속겠냐는 반응이 항상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이내에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정책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대체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또 PPF 필름이 사용된 무광택 검정색의 사이버트럭이 포착된 사진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가 꺼지지 않은 분위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판매가 시장 기대를 상회하거나 현재 전기차 가격 경쟁 속에서 수익성 하락이 멈추고 반등할 여지를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와 사이버트럭의 전망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출시를 앞두고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을 정리하면서 사지도 못할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기술 도입 부분을 열심히 파헤쳐가며 만약 사이버트럭을 누가 대신 주문해 주더라도 저 차가 우리 동네 골목길 앞으로 들어올 수나 있을지부터 걱정이 되는 안내공학 에로였습니다.